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런 종목들은 저는 더 가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전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과정 안에서 증시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침체 이슈나 뭐 불경기 이슈 이런 걸로. 원래 금리 인하를 하는 그 과정 안에서 경기 명분을 통해서 증시를 한번 크게 작살내는 모멘텀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때 오히려 기회를 삼으셔야지 그때 겁먹으시면 안 돼요. 그때 작살나는 종목, 그때 외국인이 작살날 때 주워 담는 종목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블랙 먼데이 8월 초랑 9월 초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약바이오 외국인들이 다 맞죠. 그런 거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 유한양의 뭐 알테오젠 이런 거 담았으면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납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어제 갑자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새롭게 이제 시청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원래 조용히 계속 정보를 받으면서 도움을 받고 있던 분들이 제가 조금 우는 소리 아닌 우는 소리처럼 뭐 이거 추천 개념 같이 해서 너무 그러지 말아달라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좀 드렸는데 추천이 아니고 그냥 정보 제공용이니까 투자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좋은 종목 발굴해서 알려드리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좀 반응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뭐 조금 우는 소리를 중간중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살짝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조금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평소에 여러분들 제가 좋은 정보 계속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줘야 뭐 정보 주고 그렇게 쪼잔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보면은 뭐 유튜브 찍는 거는 저에게 뭐 따로 수익적으로 엄청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제 이런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렸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구독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당연하게도 저 역시도 거기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그런 루트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뭐 대형 주식 유튜브나 투자 유튜브 보더라도 뭐 슈카월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자주 즐겨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만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봉사한다는 마음가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최소한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저 역시도 이제 수익적인 측면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처럼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서 답답하다. 마치 내 채널인 것처럼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좀 저도 이게 보면서 이거 좀 저는 그래도 이제 10,000명 넘는 분들이 거의 20,000명 가까운 분들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뭐 제가 이제 20만 명 넘었었던 그런 채널을 이제 운영했었다 보니까 그때 보시던 분들은 그때 20만 막 넘어갔었는데 지금 10,000명대 너무 안 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좀 초반에 인사가 좀 길었는데요. 구독 한 번씩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랑 응원 댓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내용 준비해 왔거든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하나도 버릴 내용이 없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앞서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또 17,500명 구독자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기업들은 몇 가지 이제 측면들을 좀 고려하게 되는데요. 뭐 항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진 않지만 첫 번째 이 재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이제 선정해 드리고요. 그럼 재무라는 기준은 무엇이냐?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단순히 이렇게 숫자적인 부분이 성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익률, 우리가 보통 마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무제표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무엇을 보시냐면은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순이익률, 이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을 찾습니다. 최소한 유지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인 숫자로서 이 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다만 이제 경기 순환 섹터라든지 민감 섹터,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제조업이라고 일컫는 기업들은 절대적인 이 이익률, 마진율 수치 자체가 높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 서비스업이나 연구개발 R&D 분야는 이익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소프트웨어 쪽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이 투입되는 거는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부가가치 창출은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닌데요. 제약바이오도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던데요. 보통 그런 기업들은 R&D 쪽보다는 제약바이오를 진짜 제조 개념으로서 생산하는 사업 비중이 높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공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R&D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진율이 정말 높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기업들 다시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기업의 외형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팔더라도 이익을 많이 남기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우리가 봐줘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진율, 이것도 제가 이제 본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양을 고려한 거라면 이건 질을 고려한 재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저평가를 봅니다. 저평가는 이거는 사실 저는 좀 중요하게 보긴 하지만 이게 조금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제외시키진 않아요. 우리가 저 PER의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 PER이라고 꼭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기왕이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면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PER 10배를 기준으로 이제 보통 보고 여기에 꼭 부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고 마진율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면 소개를 시켜드려요. 차트적으로 괜찮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PER을 보고 PBR도 보기는 하는데요. 사실 PBR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순위에 그다지 많이 껴주지 않습니다. 그냥 저 PBR이면 괜찮네. 요즘 또 밸류업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해당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는 당연하게도 정배열에 있는 차트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정배열이라는 것은 떨어지고 있는 차트가 아니라 떨어지다가도 반등을 하고 있는 차트, 혹은 고점을 돌파하는 차트, 장기간 형성되고 이제 돌파하지 못했던, 계속 저항을 맞았던 고점을 돌파하는 차트, 이런 종목들을 보통 이제 저는 발굴해서 소개를 해드려요. 정배열에 있거나 매물대 돌파를 하는 종목들, 혹은 돌파를 할 걸로 기대되는 종목들, 현재 매물대 돌파는 못했지만 계속 두드리고 있고 그걸 돌파할 거란 근거가 있는 종목들을 재무나 사업성, 업황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재무와 차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업황이 좋아야 됩니다. 업황이 좋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업황이 나중에 좋아질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 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업종이어야 됩니다. 나중에 전도유망하지만 당장에 시장에 돈이 유입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언제 이 업황이 살아날지 뭐 장기적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또 기다리는 과정 안에서 어떤 악재가 터져서 더 딜레이가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 현재 시장에 돈이 유입되고 있는 업종을 보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 우리가 기관의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 수급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의 수급을 중요하게 봅니다. 기관보다도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요. 또 기관 수급이 중점적으로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보통 개별주 성격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는 거는 조금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소개를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파워보다도 외국인의 파워가 굉장히 강력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외국인이 투입이 되고 있는 대량의 이제 외국인이 들어가고 있는 업종을 먼저 보고요. 기관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 업종을 본다기보단 개별 종목 개념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좀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업황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 결국 이제 증시가 어떠하냐입니다. 증시는 사실 증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소개시켜드린다는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냐면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배팅을 강하게 들어갈 것이냐,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소극적으로 할 것이냐 정도의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증시 분석을 중간중간 제가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증시 분석을 해드려도 이게 그 경향성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추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고 이 정도 단계에 와 있으니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향성이 있으니까 이런 리스크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투자하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증시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 이거를 올랐다 떨어졌다를 맞춘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증시를 그런 방향성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추는 걸로, 이거는 투자를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시는 딱 그 정도 방향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이렇게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4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 점을 참고해서 이 영상 그리고 이 채널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인사이트를 얻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도록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기준들을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연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8월 5일 블랙 먼데이라고 얘기했었던 이때 증시 급락. 일반적으로 한국은요, 급락이 떨어졌을 때 수급 주체가 어디에 돈을 투자하는지를 봐야 향후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미리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8월 5일뿐만 아니라 9월 초에도 증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때 2차례의 증시 하락이 나와주면서 외국인들,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급 주체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대표적으로 어딜 담았냐면 섹터로 보자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 중에서도 뭘 담았냐라고 하면 알테오젠입니다.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도 있고요. 유한양행 오늘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영상 보시고 유한양행 투자하셨던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직 팔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500%가 넘게 급등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제가 100만 원 아래에서 한 80만 원대, 70만 원대부터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110만 원 가주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죠. 알테오젠, 삼바, 유한양행 모두 이제 아마 초대박이 나고 계실 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런 종목들은 저는 더 가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전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지표금리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지수라든지 뭐 숫자라든지 종목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라는 거를 좀 붙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잘 갈지를 보려면 대표적으로 무슨 종목을 보는 게 좋겠느냐? 우리가 반도체가 잘 갈지 안 가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 반도체의 업황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하잖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이번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외인들 물량이 강하게 들어오고 지금 제약바이오의 물량 이 엄청난 이 자금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래 터줏대감으로서 지표 종목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이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야 다른 제약바이오들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주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는 종목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결국 삼바나 알테오젠, 유한양행이 못 가면 다른 제약바이오도 다 못 갑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종목들이 신고가를 계속 깨주면서 올라가야 아직 못 간 제약바이오들도 따라간다는 겁니다. 얘네가 못 가면 다른 제약바이오도 결국은 못 가요. 얘네가 키를 쥐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키포인트 종목들. 이 제약바이오 상승 하락의 명운을 쥐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자, 그렇다면 솔직히 이걸 이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팔 때는 아닙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 번이나 언급드렸지만 알테오젠은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렸을 때가 제가 이거를 1월 4일날 소개시켜드렸으니까 1월 4일날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알테오젠은 이미 이때가 뭐 10만원도 안 할 텐데 35만원 이제 뭐 거의 한 8만원 7만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5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전 35만원 지금 자리에서도 2배 올라갔으면 전 70만원 갈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 저는 70만원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알테오젠은. 근데 신규 진입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알테오젠, 유한양행, 삼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런 종목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는 해도 정말 강력하게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벌써 경고도 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서 더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런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제가 유한양행도 이때도 안 늦었다고 불과 얼마 전에 바로 급등 나왔죠. 계속 갈 거예요. 유한양행 아마. 지금 늦지 않은 종목이 뭐냐?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재무적인 기준, 차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이 HK 이노행 같은 종목들이에요. 지금 현재 오늘도 아랫꼬리 달고 다시 또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좀 갭 띄우고 쭉 무너지다가 오늘 초반까지 떨어져서 힘든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다시 올라가죠. 왜 이렇게 올라갔다? 결국 유한양행, 알테오젠이 그 와중에서도 힘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런 종목들은 횡보하거나 계속 차츰차츰 올라가는 강세를 띄워주기 때문에 밑에 종목들이 저렇게 쉬어가는 동안 키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알테오젠, 유한양행, 삼바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잠깐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아. 횡보를 합니다. 그 사이에 누가 올라온다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만한 괜찮은 제약바이오가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알테오제는 장기적으로 뭐 2배를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은 막 3배, 4배, 5배를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차트적으로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이런 HK 이노엔 같은 종목들, 장기적으로 월봉상 저점을 높이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장기적인 저항대를 맞았던 유의미한 저항대를 돌파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당연하게도 재물을 이제 보시게 되면 매출 늘어나죠, 영업이익 늘어나죠, 그리고 순이익이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6%, 8%, 10%, 11.8%, 12.5% 점점 늘어나고, 순이익률은 3%, 4%, 5%, 7%, 8%, 9%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마진율도 늘어나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K캡으로 유명하죠.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콜마랑도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적 있죠. 이제 화장품, 뷰티 코스메틱 분야에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같이 좀 볼 수 있겠다라고도 좀 언급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HK이노엔이랑 같이 설명드렸던 게 이제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좀 비슷한데, 일단 이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이제 미국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신약들이라든지 제품 판매가 이루어질 때, 이런 기업들이 판매를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미국 수출에 성공했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 그 다음 뭐 아시아권,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라는 게 일단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적자 보고 있던 기업이 매출 늘어나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순이익 역시도 폭발적으로 1,400억 적자에서 300억 적자, 700억, 1,600억, 2,800억으로 순이익이 늘어납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마이너스에서 15%, 14%대였는데 20%, 27%, 23%, 37%, 33%. 이게 영업이익률이 일반적으로 순이익률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30%가 넘어가는 거는 정말 괴물 같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R&D 업종에서 이런 드라마틱한 이익률, 마진율을 기록해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폭발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점에서 나중에는 아마 쳐다볼 수도 없는 바닥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HK이노엔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향후 정말 놀라울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SK바이오팜과 HK이노엔은 저때 저 말을 들었을 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시장이 무너질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딜레이가 되겠지만,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는 한, 제약바이오에 돈이 들어오는 한, 이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다. 제약바이오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상, 사이클상으로 저는 제약바이오가 아직 금리를 지금 인하하는 과정 안에서 너무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도 안 됐거든요, 지금 사이클, 상승 사이클이 나온 지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진출에 성공한 알리글로 제품이 이제 유명하죠. 근데 제가 이건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녹십자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12일 날 소개해드렸죠. 월봉상 여기 120선 저항 맞는 자리여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이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근데 돌파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저항을 막고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에 돈이 들어왔고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이거 돌파 못할 수가 없다. 알리글로가 이미 미국 진출에 성공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이익률이 3%대에서 5%대, 0%대에서 3%대로 증가하고 있죠. 솔직히 SK바이오팜과 비교해보면 이 마진율이 비교가 안 되긴 합니다. 당연하게도 우선순위는 SK바이오팜이 맞아요. HK이노엔이라든지. 왜냐면 HK이노엔은 이익률이, 셋 다 이익률은 다 증가하고 있는데, 일단 녹십자는 마진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제조업같이 한 자릿수잖아요. 근데 HK이노엔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순이익률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거의 10%에 근접한, 두 자릿수에 가까워지는 순이익률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걸로 기대되고요. 근데 SK바이오팜은 두 자릿수가 문제가 아니라 두 자릿수 이미 올해 예상이 되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20%대에서 30%대까지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마진율, 절대적인 마진율을 생각해도 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 4%대가 기대가 되니까 마진율이 늘어나는
속도부터 더 게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진율 그 절대적인 수치 자체도 너무나도 이제 뛰어난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이때 초보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PER이 100배야? 내후년에 순이익 늘어나도 PER 30배네. 고평가 아니야? 근데 HK 이노에는 PER이 13배야. 야, 녹십자는 27배야. 이러면서 HK 이노엔이 PER이 훨씬 제일 낮으니까 이게 제일 좋지 않을까? 물론 그런 관점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그 사업의 전망이라든지 진짜 경쟁력이 있는지는 마진율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순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진율이 증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마진율이 증가하고 있으면 그 기업은 거의 게임 끝난 기업이에요. 주가 오르는 기업입니다. 절대적인 마진율 수치 자체도 높다.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BM도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녹십자, SK바이오팜, HK이노엔을 제가 소개해드리지만 1순위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가장 우선순위를 꼽아라라고 하면 SK바이오팜을 꼽을 것 같고요.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그 다음에 HK이노엔을 꼽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녹십자를 꼽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말고도 이 세 개 종목 말고도 어제 영상에서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이제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지역난방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엮여 있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경동나비에는 이미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죠. 수익 중이실 겁니다. 8월 1일날 소개해드렸으니까.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정말 큰 돈이 집약되고 있는 업종은 아닙니다. 이제 날씨 추워지고 공공요금 인상이 되니까 또 뭐 요 타이밍 맞춰서 적당히 벌어볼까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진짜 메인을 주도해 나가는 건 제약바이오다.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큰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진율 그리고 R&D 산업이 제조업 단계에서 더 나아가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반도체랑은 또 게임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뭐 조선이나 자동차들을 볼 수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이런 기업들은 마진율 자체가 높게 나올 수가 없고 난이도가 높은 업종이에요. 다만 한국이 조선에 있어서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우리나라가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는 좀 특수 케이스로 봐줘야 한다는 것이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비용이 낮아지다 보니까 차량 할부에 대한 부담금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경기가 지금은 불경기니까 회복된다라는 거를 장기적으로 전망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로서 자동차를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면 지금 자동차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언젠간 경기는 좋아질 것이고 차는 언젠간 바꾸긴 해야 돼요. 영원히 차가 이제 감가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차가 달달달거리고 폐차시켜야 되는데 안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경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차의 교체 수요가 참았던 교체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경기 때 차 안 바꾸고 좀 더 버티거든요. 그 버티던 게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돈이 좀 풀리고 금융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차를 다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거 도저히 못 끌고 다니는 수준까지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불경기에 매수하면. 그런 관점으로 현대차, 기아 나쁘지 않죠. 이번에 또 같이 협업도 한다고 해서 뭐 토요타 제낀다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경쟁력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 캐즘이라든지 화재 문제가 또 발생했던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는 좀 빠르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하이브리드가 분명히 각광을 받을 거예요. 저는 아직 뭐 풍력, 태양광 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차도요. 전기차 많이 뭐 보급되긴 했지만 하이브리드가 메인스트림으로 먼저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순서상으로도 좀 건전한 상승이라고 봅니다. 너무 급격하게 체제 전환을 해버리게 되면 부작용이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 다 폐쇄해버리고 완전 친환경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되돌아왔잖아요. 그냥 부작용만 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친환경 하면 당연히 좋죠. 그걸 왜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돈이 더 들어가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말씀드렸던 녹십자, HK이노엔, SK바이오팜, 특히 SK바이오팜이나 이제 HK이노엔은 설명을 드렸었고 동아그룹도 제가 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일단 10월 중순에 여러분들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출시가 됩니다. 이 위고비가 출시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위고비부터가 이제 우리가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아마 최근에 저도 이제 봤는데 이 위고비 관련해가지고 좀 안 좋은 배드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악재 뉴스들. 이런 거 여러분들 눈 깜빡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산업이든지 이런 악재 뉴스 나와요.
보통 그게 도입되거나 이럴 때 우려의 목소리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악재 뉴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는 아직 개화도 제대로 안 된 국가거든요. 미국은 이미 많이 이제 떠올랐지만 메인스트림으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삭센다는 이미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삭센다는 주사를 너무 자주 맞아야 돼서 효용성이 별로 없어요.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요. 근데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덜 맞아도 되고 주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위고비를 필두로 해서 확장력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났던 것이고, 뭐 일론 머스크나 킴 카다시안 살 뺐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온 것도 위고비로 인한 확장 이후에 굉장히 언론에도 노출이 많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삭센다에서 이제 위고비로 넘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10월 중순에 위고비 들어오잖아요. 그럼 삭센다부터는 사실 이제 시장의 노출도가 좀 적었다 하더라도 위고비부터는 확장력이 굉장히 파급력이 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있는 이런 악재 뉴스들은 크게 상관할 게 없는 게 주가가 반응을 아직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출시도 제대로 안 됐는데, 본격적으로 출시도 시작도 안 했는데 악재 뉴스가 뜬다? 그런 거는 살짝 좀 겁을 덜 먹으셔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제가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가 나중에 가긴 할 거야, 배터리도. 근데 이렇게 이미 뭐 한 2, 3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막 10배, 20배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터지는 악재 뉴스, 캐즘 뉴스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미 수익 많이 냈잖아요. 20배 올라가고 30배 올라가는 종목을 거기서 더 먹겠다고 거기서 악재 뉴스 뜨는 거를 희망회로만 돌린다는 건 좀 아니죠. 근데 비만 치료제는 이제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 악재 뉴스 나오는 거는 조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걸러 들으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나서 악재 뉴스 뜨면 그때 좀 주의하세요. 이제 이때 나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휴젤이나 파마리서치입니다. 대표적인 종목. 휴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유럽, 북미 시장, 유럽 시장, 일단 미국 시장 진출하는 게 1번이에요. 제일 경쟁력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했으면 유럽이나 아시아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지간해서 그냥 순차적으로 다 그냥 통과돼요. 왜냐면 제일 까다로운데 통과했으면 그 다음 거야 뭐 덜 까다로운 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되는 수순이에요. 근데 휴젤은 이미 미국 뚫었기 때문에 유럽, 아시아 다 뚫었습니다. 세계 3대 톡신 시장을 다 뚫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메디톡스니 뭐 대웅제약이니 이런 애들 주가랑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신고가 뚫고 가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더 밑에 있으니까 걔네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죠. 안 그래요. 휴젤이 더 잘 갈 거예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해외에서 이미 언론 노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파마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 자체는 판매만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매출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듯이 부스팅이라든지 리프팅, 톡신 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리쥬란, 콘쥬란으로 유명하죠. 파마리서치. 비만 치료제가 들어오게 되면 살을 급속도로 빼기 때문에 처집니다. 탄력을 이제 부여해 줄 수 있는 피부 리프팅이나 보톡스나 피부 당겨주는 이런 제품들, 휴젤 파마리서치 꼭 보셔야 되고요. 이 휴젤 파마리서치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을 필두로 한 뭐 HK 이노엔이라든지 SK 바이오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녹십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ST팜은 이제 제조업에 가까운 좀 그런 종목이죠. 동아 ST가 조금 더 R&D 쪽에 가깝고, 그래서 동아 ST랑 ST팜, 그 다음에 동아 소시어 홀딩스, 이 동아그룹 3총사 이런 종목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나 아니면은 뭐 생산 R&D 이쪽이지만, 사실 휴젤 파마리서치는 이게 단순히 제약바이오로 보기는 어렵고 의료 뷰티 쪽에 가깝죠. 의료가 좀 접목이 된 뷰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가 10월 중순에 출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일정에 맞춰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휴젤 파마리서치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파마리서치도 잠깐 보자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부채 비율이 15%. 제 기준점이 15%라고 그랬죠?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 무차입 구조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6%, 37%. 절대적인 이익률, 마진율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일단 마진율이 30% 넘어간다라는 거는 신고가 계속 쓸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건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도 야 마진율이 30% 나오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땡큐베리 멋진 거예요. 제가 이때는 못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반등 줄 때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땡큐베리 머치 이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진율이 30%가 넘어가는데 40%는 좀 상식선에서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R&D여도. 그 다음 휴젤 엄청난 고부가치 상품, 얘는 더 말도 안 되는 종목이에요. 40%대 나오죠. 내후년에 43%, 순이익률은 33%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이제 뭐 PER이 27배다? 엄청 저평가예요. 이런 애들은 다르게 평가해야 됩니다. 경쟁률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마진율도 늘어나고 있다. 절대적인 마진율도 세상에 40%를 넘어가? 제가 휴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숨고르기를 했었던 파마리서치가 얘는 한번 눌렀었잖아요. 숨고르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은 더 잘 갈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에 와서는 제가 뭐라고 할까요? 파마리서치가 휴젤보다 더 잘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파마리서치가 더 잘 갔죠 실제로? 휴젤은 덜 갔어요. 오히려 가다가 말고 조정 나왔어요. 지금 시점에서 저라면 둘 중에 하나 찍으라면 못 찍을까요? 그땐 저라면 파마리서치 찍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요 휴젤 찍는 게 더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마진율이요 파마리서치랑 비교해도 휴젤은 게임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마진율 자체가. 경쟁력이나 이 사업성 비즈니스 모델이 파마리서치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기업인데 휴젤이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간이라고 하긴 그렇고 쉬는 구간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쉬어주는 구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고가를 한번 쉬지 않고 올라갔고 그 과정 안에서 신고가까지 뚫었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구간에서 한번 좀 쉬어주고, 이 매물대, 여기가 유의미한 매물대죠. 여기 한번 그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했잖아요. 지지받았던 구간. 저항 맞죠? 저항 맞죠? 저항 맞죠? 돌파하니까 이제 한 템포 쉬고, 근데 쉴 때도 어떻게 쉬어요? 저점 밀어 올리면서 추세 위로 올리면서 쉬죠. 그리고 한번 밀어 올리고 또 쉬다가 또 올리죠. 그러면서 여기 신고가 뚫은 거예요. 이게 피로감이 없겠어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요? 쉬고 있는 구간이에요. 쉴 때 파마리서치 뚫고 간 거고. 근데 지금 구간에서 휴재 조정 나올 때 얘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네, 저는 휴재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굉장히 찬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조정이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때 이제 피로감이 있다 보니까 떨어졌던 것이고 반등 주다 다시 떨어지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좀 조정 주면서 피로감이 다운이 되거나 횡보하고 조정이 나올 때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 이미 3대 시장에 다 진출했고 톡신 시장에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 댓글 보니까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 미리 소개시켜줘야지. 휴젤 미리 소개시켜드렸어요. 제가 이거 1월달에 소개시켜드렸어요. 영상을 계속 안 보시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지금도 좋으니까 그러고, 알테오젠도 제가 1월달에 소개시켜드렸고. 아, 그런 거 이제 옛날에 해서 올라간 것만 얘기하지 말아라. 뭐 네가 얘기한 거 다 올라갔냐. 맞습니다. 뭐 제가 얘기한 거 떨어진 것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안 올라간 거 중에 뭐가 있냐. 그럼 이런 거 중에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파마리서치나 휴젤은 지금도 전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추세상으로 파마리서치는 신규 진입은 이제 조금 어려운 자리,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떠난 버스. 휴젤은 지금 정차해 있는 버스. 타시면 나쁘지 않다.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신고가 뚫었을 때 이 매물대 이제 아마 지지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라인을 받치고 여기서 횡보하는 요 구간에서 사면 아마 뚫고 한 차례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걸 노려보면 될 것 같고, 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이런 거 싫어요. 휴메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SK바이오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소공포증 없어지는 차트죠?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제가 입맛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추세매매 좋아하는 사람 고점 돌파하는 것도 알려주고, 선취매할 수 있는 종목도 알려주고, 입맛대로 여러분들, 전 좋은 걸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 입맛대로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 좋은 종목 소개해준 거 안에서 고르시면 돼요. 이게 올라간다 떨어진다 제가 뭐 장담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드리는 거니까. 제가 정답도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제가 정답입니까? 제까짓게. 여러분들 저보다 고수분들도 훨씬 많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떠먹여드리면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투자 결정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 나도 저 덕분에 수익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 고맙다고 하지 마세요까지는 좀 그런가? 뭐 정보 제공해드린 것만 고마워하시면 돼요. 저 덕분에 수익이 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력 있어서 수익 난 거예요. 제 덕분에 수익 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 좀 편리하게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설명하다고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SK바이오팜이나 뭐 녹십자 아니면 뭐 HK이노엔 이런 차트잖아요. 이제 막 고개 들기 시작하는 종목. 휴메딕스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바닥에서 이렇게 고점 돌파, 이렇게 계속 고점 두드리면서, 고점이 아니죠, 매물대 두드리면서 돌파를 못 하는데, 두드리는 와중에 대량 거래량 매집 들어왔죠. 매집 들어오고 몇 년을 흔들었어요? 1년, 2년, 3년, 4년째 흔들고 있습니다. 매물대를 4년째 소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 들어오고 있고, 얘도 이제 톡신이랑 CDMO도 하고 있거든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미 CDMO로 제가 먼저 알려드렸던 바이넥스, 마이크로디지털,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다 올라갔죠? ST팜은 물론 좀 더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휴메딕스도 갈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늘어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15%, 무차입 구조.
정말 안정적인 재무구조다. 영업이익률은 20%대. 마찬가지로 14%에서 21%, 24%, 27%, 28%까지 이익률 성장하고 있고 9%에서 17%, 16%로 살짝 눌림 나왔다가 20%대로 껑충. 잠깐 내년에 눌림 나왔다가 다시 22%. 얘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젤급은 아니에요. 왜냐면 휴젤은 40%대예요, 여러분들. 근데 다만 지금 PER이 10배,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8배까지 떨어집니다. 저평가 측면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고 마진율을 봤을 때는 경쟁력이 휴젤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안 좋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매우 뛰어난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여러분들 20% 후반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30%, 40%대 애들은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좋은 의미로. 진짜 미친 기업들입니다. 그런 애들은 주가가 바닥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하게 올라가고 더 갑니다, 그런 애들은. 근데 하나 포기해야죠. 이런 애들은 휴메딕스는 저PER이고 아직 안 올라갔고 이제 마진율이 대신에 이익률이 그런 기업들보다는 떨어진다. 대신에 좀 늦게 올라간다.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올라가겠네. 지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떨어져 봤자지. 선취매하기 좋은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내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휴메딕스 투자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사이클이 아직 한참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실력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유한양행 알테오젠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간다는 거예요. 걔네가 가야 휴메딕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휴젤이 가야 휴메딕스가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대장주들이 이끌어가요, 이런 애들을. 먼저 걔네가 앞서가면서 뒤에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걔네가 못 가면 얘도 못 가요. 근데 걔네가 못 갈 때 휴젤이나 뭐 알테오젠 유한양이 너무 높으니까 얘네가 못 갈 때 작살이 날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은 뭐 작살 나 봤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종목들, 대장주들은 작살도 잘 안 납니다. 너무 경쟁력이 있고 매수세가 뛰어나기 때문에. 팔기만 하면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런 것도 없긴 하죠.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초반이라고 봅니다.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도 그렇고. 특히 제가 지표 종목으로 얘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봐도 이제 그걸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 신고가를 뚫은 지가 얼마나 됐느냐가 중요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얼마 전에 신고가 뚫었어요. 이제 신고가 뚫었는데 뭐 얼마나 갔다고 한 달도 안 됐단 말이에요. 신고가 뚫은 지 뭐 얼마나 갔다고.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 뚫은 지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제약바이오 가야 될 길이 멀다. 쉬었다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 가야 됩니다. 뚫은 지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 되고, 다만 부담이 될 수는 있죠, 당연히. 투자 성향이 안 맞고. 그런 분들은 내가 실력에 자신 있다 하면은 저는 아직도 유한양행, 솔직히 유한양행 오늘도 지금 신고가 뚫고 더 가가지고 지금 사라고는 도저히 말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때 소개시켜드렸을 때는 사도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더 갈 거니까. 근데 지금은 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왜냐면은 제 실력 좀 바뀐 것 같아요. 유한양행을 저기서 수익 내는 건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삼바도 그렇고. 근데 휴젤은 안 늦었다. 휴젤은 오히려 조정 주고 있으니까 찬스다. 이게 너무 영업이익률 40% 미친 기업. 그리고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휴젤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뭐 선취맵 좋아하면 말씀드렸듯이 HK노엔, 녹십자,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 휴메딕스 이런 종목들. 휴메딕스 같은 경우 이거 돌파 나오죠. 안 나오겠습니까? 이미 여기서 수급 들어왔고 저는 여기 돌파가 나오고서부터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돌파하고 얼마나 가느냐를 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대략 한 45,000원 정도 가격 되죠. 여기 돌파하면서 한 4만원에서 45,000원 여기서 계속 저항 맞을 것 같고 돌파 시작하면서는 아무리 못해도 돌파했는데 6만원까지 못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6만원 정도 1차 목표가 정도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도 뚫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흐름 계속 이어지면. 물론 그 과정 안에서 증시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침체 이슈나 뭐 불경기 이슈 이런 걸로. 원래 금리 인하를 하는 그 과정 안에서 경기 명분을 통해서 증시를 한번 크게 작살내는 모멘텀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때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야지 그때 겁먹으시면 안 돼요. 그때 작살나는 종목, 그때 외국인이 작살날 때 주워 담는 종목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블랙먼데이 8월 초랑 9월 초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약바이오 외국인들이 담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런 거 담았으면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납니까? 그죠?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 잡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 뒤따라갈 것 같고, 제약바이오 실컷 얘기했는데 제약바이오만 가냐? 뭐 조선이나 자동차도 간다고 보지만 저는 금리 인하 시작하면 건설 쪽 간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리파인이에요. 리파인도 제가 이거 언제 소개시켜드렸죠? 올해 4월 22일 날 소개시켜드렸고 6월 12일 날 한 번 더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거. 신고가 또 뚫었죠 어제? 오늘도 안 떨어지고 잘 버티고 있는데 지금도 전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간다고 봅니다. 말씀드렸죠? 6월 12일 날 영상 제가 또 남겨드린 거 있으니까 6월 12일 영상도 한번 보세요. 4월 22일, 6월 12일 영상 보시면 그 리파인에 대해 자세하게 두 번에 걸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업 분석.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에요. 해자가 무슨 뜻이냐? 다른 기업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에 침투를 못합니다. 2028년까지 그 사업 구조 특허를 냈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업을 못해요. 리파인만 할 수 있어요. 특허 내놨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얘네가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 점유율도 지금 9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독점이라고 보셔야죠. 특허 내놓고 하는 거니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하고 영업이익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괴물 같은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30%대 중반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죠. 거기에 PER도 10배예요. 차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막 고개 드는 차트. 제가 4월 달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자리 기가 막혔어요. 딱 여기 매물대 뚫고 딱 하방 지지 시켜주는 그 자리였거든요. 찍었으면 뭐 바로 수익 중. 지금도 안 늦었다는 거예요. 더 간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도 저평가니까. 앞으로 이제 전세 대란 올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주택시장이 엄청난 불균형, 수요 공급이 완전 뒤틀려 있어요. 이거 당분간은 이게 문제가 크게 터집니다. 이거 정부도 어쩌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저 빨리 인정해야 되는데 뭐 솔직히 정부가 그런 것만 인정해버리면 또 주택시장 큰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뭐 해결한다 뭐 착한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해결 안 될 거예요. 저거 뭐 부동산 좀만 관심 있으신 분들 다 알 겁니다. 제가 이때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해드렸어요. 왜 이런 불균형이 찾아오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대환대출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금리가 인하함으로써 이자가 들 나가는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탑니다. 이거 대환대출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 새롭게 대출 상품이 또 생겨요. 그럼 그때 또 권리조사 업무를 맡겨야 돼요. 그 리파인만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독점이니까. 근데 그걸 안 할 수 있냐? 요새 전세 사기 터지고 전세 난리인데 그거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그 필수예요 이거 뭐. 그러다 보니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는 뭐 당분간은 계속 간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 갈 거로 보여지고 앞으로 계속 갈 만한 게 HDC 현대산업개발. 오늘 오전에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제약바이오였고 그 다음이 건설주 중에 HDC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만에 하나 조정 나오면 계속 좀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조정 나오면 좀 땡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HDC랑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종목들 여러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제약바이오랑 그 다음에 시장을 주도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건설 쪽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갈 거로 예상이 되고 가장 시장에 돈이 집중될 걸로 예상되는 것부터 말씀드렸어요. 순서대로. 지금 현재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갈 만한 게 페인트랑 시멘트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진짜 많이 선침해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페인트 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료시장, KCC라든지 얘는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7월 2일 날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놨거든요. 7월 2일 영상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갈 수밖에 없습니다. KCC는 시간의 문제,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성장성에서도 그렇고 밸런스가 너무 좋은 종목이라 이런 종목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차트도 그렇고 마진율이 뭐 적긴 한데 마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그렇고 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KCC는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시멘트는 한일 시멘트랑 한일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일 시멘트도 이거는 제가 4월 24일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침해 관점으로 뭐 나중에 어차피 갈 만한 종목이니까 구조적으로 원재료 비용이 낮아졌고 판매가는 올라갔으니까 주택시장만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P랑 Q가 다 증가하니까 프라이스랑 이제 양 다 증가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만 시장에 돈이 아직 여기로 오지 않았을 뿐이다. 근데 올 수밖에 없다. 마진 구조 자체도 이제 개선될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려해 보시면은 투자에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아직 이르다. 지금 투자하기엔. 지금 제약바이오랑 리파인 같은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건설 쪽 투자하기도 바쁘다.
심지어 뭐 요새 자율주행도 한번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요새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그 다음에 요새 물류비 상승에 배팅을 해본다라고 하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건설까지는 몰라도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시멘트나 페인트까지는 아직 수급이 오려면 좀 순서를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앞에 먼저 가야 될 만한 섹터나 종목들이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돈이 집중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딱 반발짝만 앞선 투자 전략 여러분들께 계속 제공해드려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내지 반발짝 앞서서 먼저 그 자리에서 돈이 오는 그 길목에서 벌어갈 수 있게끔 영상을 통해서 양질의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돈 되는 도움되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응원 댓글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응원의 댓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주식장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